생활경제 오늘은 상조업체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경영 실태가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는데 이번에도 문을 닫는 업체가 몇 군데 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문 닫는 업체가 나온다는 게 이 영업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낸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입니다. 네.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지만요. 아무래도 회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피해를 막고자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좀 강화됐는데요. 기존 3억 원에서 이제는 15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15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실업체를 관리하는 건 좋은데 예.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그래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기존 폐업한 상조업체에 낸 돈을 그대로 다른 상조업체에 상조 상품을 가입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일부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네. 받은 돈을 절반 이상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체에서 직접 넣는 구조다 보니까 예치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예치된 돈이 없다면 이 소비자는 그 누락된 금액의 절반을 본인 돈으로 내야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공정위에선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또 내가 가입된 곳이 폐업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과 절차를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가 낸 예치금이 잘 있는지 평소에 소비자가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거 참 네,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자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예치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에는 이 예치금 현황을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아무래도 자본금이 좀 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네. 공정위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란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선불식 할부업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상조업체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 자본금 규모라든가 예치금 납입 현황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보죠. 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 갑자기 이 숨어있던 기부금 영수증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행운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 잊고 못한 거 미뤄두지 마시고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발견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로 치료비를 냈는데 이걸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사를 나와서 좀 마음 편히 신청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 모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담긴 서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누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새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 청구는 과거 5년 이내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라면 올해 못한 거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회사가 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11일 날 마감되고요. 어제 12일부터는 근로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려고 보면 18년도는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행정 편의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그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놓친 게 혹시 없는지 그러면 서류를 준비할 땐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준비하셔서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정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2017년 이전에 5년 동안의 이 경정 청구는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항목 중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요. 근로자 소득신고서 항목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경정 청구 작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경정 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